자, 1년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다 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1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기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돼 있죠. 나라고 돼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1인칭 화자, 1인칭 화자 또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남성이 아니고 여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성 화자. 자, 나보기가 역겨워라고 돼 있죠. 역겹다는 얘기는 이별의 원인이에요. 이별하게 된 원인. 이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역겨워라는 건 싫어졌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별의 원인은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임을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스스로 자책한다라고 하죠. 자책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느냐? 임에 대한 원망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입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건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학에서는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작품도 있어요. 그런 작품들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나보기 역겨 가실 때에는 자, 여기 중요한 거 체크하세요. 가실. 가실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 상황을 가정하죠.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 상황? 이별 상황을 가정하죠. 그러면 이별 상황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은 이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현재는 이별하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묶어서 어떤 작품? 먼우일. 먼우일은 현재 이별을 한 거예요. 먼우일은 현재 이별한 겁니다. 현재 이별한 거예요. 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라고 할 때 말없이 설명했죠? 밑에 들어가는 말없이는 뭐라고 설명했죠? 체념하는 자세. 아니면 이별을 뭐 하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라고 얘기할 뻔했죠. 대표적으로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어이알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낸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와서 써먹을 수 있는 얘기는 첫 번째,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보내기 싫지만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 얘기하면 보내기 싫어요. 그래서 반어법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으로 가겠습니다. 이연에 보시면 영변의 약산 돼 있죠. 영변, 약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구체적인 지명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실제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특징? 과실성. 그 다음에 현실성을 만들어야 된다. 설명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는데 이 영변이라고 하는 동네들, 약산이라는 동네들을 예를 들어서 고향, 시골의 이미지로 갖다 쓸 때가 있어요. 시골의 이미지로. 얘네들을 어떤 시골의 이미지로 갖다 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효과가 다른 걸로 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향토성, 전원성이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향토성과 전원성. 대표적으로 시어들 중에서 황소, 그 다음에 논, 밭, 시냇물 이런 식의 시어들이 나오면 시골틱하다라고 부르거든요. 영변약산도 마찬가지로 시골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노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진달래 꽃을 설명했죠. 두 가지 의미, 사랑과 분신. 어떻게? 아름 따다가, 이 부분 기억하세요. 아름. 진달래 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관념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관념을 가득 따다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따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서 관념의 구체화, 시각화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가실길의 뿌리죠. 이렇게 꽃을 뿌리는 행위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네 글자 한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상, 화, 공, 덕의 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부처님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리고 이미 가시는 길에 뿌리는 것 자체가 임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에 대한 송축이다 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3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되게 쉬워요. 세 번째 연을 봐보시면 가시는 걸음을 두 번 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뭐 운율 형성한다.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꽃은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갈 것. 드디어 나왔네요. 사뿐히 지려갈 것.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네요? 역설법. 사뿐히 지려박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순된 문장.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시옥소서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오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오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어체에 관련된 이언이에요. 경어체라고 하는 건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에 대한 자신의 화자의 사랑, 존경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어체를 쓰게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경어체는 비언이다거든요. 먹다가 아니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게 경어체인데, 이런 걸 쓰게 되면 대상을 높이는 효과가 생겨요. 즉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랑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자, 나무기와 역겨와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1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미상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지? 운율, 강조, 3종 세트의 강조, 그 다음에 형태적인 안정감, 형한. 기억하시죠? 다시 얘기해볼까요? 1인칭 화자. 그리고 역겨워 이별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가실 때에는 이별 상황을 가정하는 것.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고 싶은데 울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표현법은 뭐가 돼요? 환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자로 얘기합니다.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불, 비라고 얘기합니다.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불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때 진달래꽃이 끝나게 됩니다. 엄청 쉽죠?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풀어줬던 문제 있죠? 나눴던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본문 정리였어요.